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기업들 가운데 법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사업부의 성주원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그룹에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던 창업자죠. 이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 2년 8개월간 네. 이어졌던 카카오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이 오너 리스크가 일단 1심에서는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주 지난 21일이었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대표 등 다른 임원들과 또 카카오 법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 조종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좀 덜고 AI 중심의 경영 쇄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입장에서는요,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검찰이 김범수 창업자를 기소했던 SM 시세 조종 혐의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았던 걸까요? 네, 이 사건을 보자면 이제 2023년 2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당시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해서 약 2,4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서 이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카카오가 이제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였습니다. 어쨌든 하이브가 SM의 인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게 검찰 측의 의견이었고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일단 법원에서는 무죄 선고의 핵심 이유로 증거 부족을 들었습니다. 네. 검찰은 이 카카오가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특정 가격대의 매수 주문을 집중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시세 조종의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재판부는 카카오의 매수 목적은 경영권 확보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매수 주문 방식 역시 통상적인 시세 조종 패턴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 전 임원이죠.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이 별건 수사 등으로 검찰의 압박을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높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별건 수사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이 A라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A라는 사건의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B라는 다른 사건으로 압박해서, 그러니까 그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A라는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B라는 어떤 다른 사건과도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 B라는 사건으로 이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압박을 해서 A 사건과 관련된 다른 진술, 좀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그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별건 수사라고 지칭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처음에는 이제 이 시세 조종 수사 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이 자신과 배우자 등이 연관된 다른 별건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압수수색을 받고 하면서 좀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범수 창업자 등이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별건 수사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검찰에 좀 유리한 진술을 해준 것이 아니냐, 진술을 바꾼 그런 의도로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특히 재판부는 이 선고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서 지양돼야 한다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 증거가 배척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인물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받았다라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 김범수 창업자나 카카오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왜 이례적으로 증거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 검찰 측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김범수 창업자는 판결 직후에 카카오에 드리워졌던 주가 조작 또 시세 조종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안도감을 표시했고요. 카카오 측 역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즉각 반발했는데요. 특히 재판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찰의 진술 압박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서 최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또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끝났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이른 듯합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라던가 신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직 이 사건이 완전히 확정되거나 끝난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1심 첫 번째 이 법원의 판단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난 거의 3년 가까이 그룹 전체를 옥죄했던 가장 큰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은 벗어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AI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체질 개선 또 신사업 추진이 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만 해도 오픈 AI의 GPT 모델을 카카오톡에 결합하는 것을 또 시작으로 해서 이 카카오톡을 일상형 AI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라는 계획을 카카오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번 판결로 또 카카오뱅크 그 대주주 적격성 문제 같은 이런 금융 분야의 리스크도 해소가 조금 되면서 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신규 금융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마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무죄 판결은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심 무죄를 통해서 우선 한숨 돌리게 된 카카오입니다. AI 시대에 맞춰서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진행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원 법조팀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분쟁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최종전이라고 할 수 있죠.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이번 주에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본격적인 네.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지난 23일 바로 어제였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콜마그룹 이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콜마 B&H 임시주총과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이 아들 부회장 측이 자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한 이후에 열린 첫 재판인데요. 양측 변호인단은 첫 만남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앞으로 이어질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네, 우선 예선전, 예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들이 좀 승기를 잡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이제 진짜로 가장 중요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첫 재판에서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네, 일단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네. 역시 그 경영 합의를 위반했는지 그 여부였는데요. 아버지 윤 회장 측 변호인은 아들 윤 부회장이
과거 약속했던 승계 계획 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에 열렸던 콜마 B&H 그 이사회에서 결국 딸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결정적인 합의 위반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당시에 그 이사회 녹취록 그리고 녹음 파일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아들 윤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 콜마 B&H의 경영 쇄신을 위해서 이사 선임을 추진한 것은 지주사 대표로서 당연한 의무 이행이다라고 맞섰고요. 또한 아버지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이 단순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일 뿐인데 이를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소송의 성격 자체를 좀 축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증여에 대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냐,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것이냐, 뭐 이런 걸 두고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번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까요? 네, 이 결과가 네. 이제 결국은 누가 승기를 잡느냐의 네. 결정적인 그런 변수가 되는 것인데요. 아버지 윤 회장이 이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주식은 2019년에 증여했던 약 460만 주입니다. 그래서 콜마 홀딩스 전체 지분의 13%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현재 아들 윤 부회장이 약 32%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아들 그 윤 부회장이 패소를 해서 아버지에게 주식을 돌려주게 된다면 지분율이 약 19%로 크게 낮아지게 되고요. 반면에 아버지와 딸 측의 합산 지분율은 약 29%로 늘어나면서 그룹의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결국은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의 최대 하이라이트, 결국은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룹의 운명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소송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요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어제 첫 네. 재판이 시작이 됐고 첫 재판은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재판은 12월 11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0월 말이니까 뭐 이제 길게 보면은 한 2달 정도 뒤로 일단 기일을 잡았는데 좀 이 정도 기일을 잡힌 걸 보면은 좀 이례적으로 좀 여유를 많이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판부가 이렇게 좀 여유를 많이 두고 다음 기일을 잡은 것은 그만큼 양측에 충분한 증거 준비 또 법리 검토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아버지 측이 그 이사회 녹취록 같은 추가 증거 제출을 예고를 했고 또 향후 증인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 또 폭로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이번 달 29일에는 아버지 윤 회장 측이 제안한 인물들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그 콜마 홀딩스 임시주총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것도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이사회 장악을 위한 다툼이 계속될 전망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현재의 그 지분 상황, 주식 돌려받기 전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현재 지분 상황에서 살펴보면 아버지 윤 회장 측의 뜻대로 이사를 선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콜마 그룹 자체 경영성의 방향이 또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